그리고 정말 아니,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 그 정도의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주 인기 학교의 학생과 함께 합격자 인터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용인 외대부고 합격생 모시고 역시 입시 어떻게 준비했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느끼는 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기소개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외대부고 20기로 입학하게 된 권지호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제 외대부고 준비했었던 과정들 한번 쭉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학기 다니면서 외대부고에 대해서 느낀 점들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지호가 언제부터 외대부고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외대부고라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볼까? 일단 저는 2학년 2학기 때 처음에 외대부고 입시 설명회를 갔을 때 외대부고를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딱 갔을 때 되게 커다란 체육관에서 입시 설명회를 해주시거든요. 일단 그 공간이 주는 위압감에서 첫 번째로 되게 경의감을 받았고, 넓어서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외대부고라는 학교의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학교와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정말 학생을 존중해주고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대부고가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때부터 외대부고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대부고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교 활동에서 좀 신경 쓴 점이 혹시 있니? 일단 저는 외대부고를 역사와 관련된 분야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문과적인 과목에 좋아하는 경향을 보였어가지고 생기부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역사 동아리도 들어가게 되고 또 교내에서 펼쳐지는 영어 토론 대회나 뭐 국어 대회 이런 것도 모든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역사와 인문학 관련된 생기부 쪽을 굉장히 탄탄하게 채웠고 그런 점을 신경 쓰면서 이런 문학적 생기부를 신경 쓰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 활동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다면 선행에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해볼까? 수학을 중학교 분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 저는 수학을 3학년 때 그렇게 많이 한 편이 아니었어요. 음. 저는 고1 과정, 그러니까 수상, 수화를 전부 다 완벽하게 끝내고 간다는 마인드로 선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고사까지 보고 기말고사까지 봤을 때 안 한 것보다는, 그리고 애매하게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선행을 그래도 최대한 수상과 수화는 저는 해두는 쪽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 지금 대부분 하나고든 상산이든 다니는 외대부고까지도 모든 친구들이 이 수상수화의 중요성을 엄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1학년 성적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수상수화가 사실상 또 고교 수학의 어떤 굉장히 뿌리가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상수화를 또 지호 같은 경우는 좀 하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자습서를 하나 사서 그 책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 자습서가 애초에 교과서를 본따서 만든 파생 문제집이기도 하고 고등학교에선 이런 지문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문법 개념이 사용되는구나, 이거를 공부하게 되면서 실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도 교과서랑 제가 공부했던 그 자습서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자습서 하나 정도는 풀고 고등학교 생활 시작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따로 국어는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거구나. 네. 영어 정도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 영어는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학원에 그렇게 크게 의존한 편은 아니었어요. 학원에서 주는 단어 같은 자료집은 굉장히 신경 써서 봤던 것 같고 수능, 복화 이런 단어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촘촘히 외우려고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저는 영어 관련된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봤고 여기서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들이 그 기사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BBC 기사에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와 관련된 내용이 모의고사 지문에 거의 직접 출제되는 것도 저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글을 계속 읽음에 따라서 문해력이랑 읽는 속도까지 높일 수 있었어요. 저는 따로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기사를 계속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학교들은 워낙 외부 자료 같은 걸 또 부교재로 많이 사용하니까 특히나 길고 어려운 어떤 글을 읽어야 되는 환경에 좀 처하기 때문에 독해력과 문해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호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약간 영어 기사 같은 걸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채우려고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대주제가 역사 관련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역사 전체를 한국사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한국사 세계사까지 파생시켜서 자소서를 준비했습니다. 그 역사 중에서도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사건, 이거를 골라가지고 이 사건과 인물,
그것들을 모두 제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다짐해가지고 저서서에 녹여냈던 것 같고요. 이러한 저서를 쓰기 위해서 논문뿐 아니라 교수님께 직접 메일도 보내보고 학술 저널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뿐 아니라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내용도 자기주도 학습 부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권 하기 위해서 또 영어 기사도 보고 또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파업과 관련된 뉴스 기사 등을 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기본 지식을 저는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호가 선생님한테 왔을 때까지는 우리의 키워드 이제 장수왕이었는데 그 장수왕이라는 좋은 키워드가 있어서 선생님 생각에는 확장이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아주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지호가 원래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한번 얘기해 볼까? 일단 장수왕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가장 처음 접한 인물이 바로 장수왕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장수왕을 보면서 장수왕이 어떻게 대팽창을 했는지, 그 팽창을 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잘 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점차 이런 장수왕의 정치적 그리고 철학적인 매력에 되게 빠져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수왕을 공부하면서 더군다나 고구려까지 더욱더 역사적 지식을 넓히게 되면서 또 장수왕의 아버지인 광개토대왕, 그의 손자인 문자왕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 지식을 넓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고든 상산이든 이 매대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지적 호기심들이 많은 스타일들이에요. 어떤 호기심이 시작이 됐을 때 이제 그것을 되게 옆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굉장히 좀 심화적인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자소서를 쓰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젠지 얘기해주고 그걸 또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역사에서 사회학으로 파생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국사에서 세계사로까지 지식을 넓히는 건 괜찮았지만 그 다음에 너무 역사만 관심 있는 아이로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인문학 전체에 관심 있는 아이로 보이기 위해서 이 사회학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사회학이라는 키워드를 딱 생각해내고 나니까 여러 사상가들의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사상가들의 철학과 역사를 결합시키는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고, 딱 키워드 하나를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넓히는 것을 저는 극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대부고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융복합 인재를 좀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에 조금 다양한 주제를 넣어보는 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단일 파트 한 가지만 쓰기보다는 면접관 입장에서 이 아이가 조금 다방면적으로 관심이 있는 애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학교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거는 외대부고뿐이 아니라 하나고나 아니면 상상고 같은 요즘 전국권 자사고 스타일 자체가 뭐 하나만 너무 깊이 있게 파는 애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 두세 가지 정도 분야에 관심을 고루고루 갖고 있는 애들을 선호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면접 준비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전반적으로 쭉 한번 과정을 얘기해 볼까? 일단 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나가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코멘트를 듣는 수업이 있는데, 그 코멘트를 다 받아 적고 그 코멘트를 외우기까지 했어요. 외우면서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그 면접 준비를 한 번 더 했거든요. 오늘 받았던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코멘트를 보면서 이 겹치는 부분이 없나, 이 코멘트가 극복이 됐는가, 부모님께서 저를 평가해 주셨어요. 제 문제점이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부모님께서 또 질문을 만들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순발력을 한 번 더 기를 수 있었고, 이렇게 저는 정원생과 처음 만난 5월부터 면접 직전 12월까지 계속 이 방법으로 면접을 준비했어요. 외대북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불량감이 있는 말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불량감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금 채웠는지, 아니면 답변의 질적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거에 신경 썼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외대국어는 면접에 3분에서 4분 정도를 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돼요. 말로만 들으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너무너무 길지. 그리고 요즘에 또 외대보고가 질문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저는 실제로 면접 때 그걸 느끼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 불량감을 채우는데 되게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거든요. 첫 번째로 말의 구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길게 말해야 된다고? 아무 말이나 해선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를 채우려고 했고. 그리고 그 구조를 채우기 위해서 뭐 두 가지씩 단문체를 사용한다던가 논문이나 학자들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구조감에서 더 살을 더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고,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말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 결론이 괜찮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서 답변한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답변에서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느낌을 제가 실제로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론과 두 가지씩 단문체 그리고 본문의 구조, 이 정도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지호가 노력한 건 어떤 게 있을까? 내용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한 거는 제가 그냥 역사학자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의 분야인 장수왕 그리고 소수멸망 인권에 대한 분야에만 전문적인 것이 아닌 역사 전체 그리고 사회학 전체를 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느낌을 바탕으로 면접을 질문했기 때문에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이더라도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구조를 세우면서 지적 호기심이 높아 보이는 나이로 보이기까지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상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을 쓰는 그런 게 아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사실 진정한 학문을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누가 보면 배경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면접 준비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지식을 쌓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이제 준비가 돼야 사실 실제로 면접 들어갔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수준을 만든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대보고 면접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인지 말하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제가 한계라고 느꼈던 부분이 한 번 있었어요. 9월에서 10월쯤에 슬럼프가 찾아왔었거든요. 면접이 2달, 3달 직전이고 또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나오던 분량도 안 나오게 되고 자신 있어 하던 무기인 역사까지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더듬게 되면서 저 굉장히 크게 멘탈적으로 흔들렸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더 마음을 부여잡고 더 많은 논문과 가까이 하면서 공부로 그냥 이걸 해결하자 해서 그냥 있는 대로 글과 책을 다 때려 넣기 시작했어요, 머리에. 그러니까 오히려 지식이 올라간 느낌이 들면서 슬럼프 날아간 느낌이 다시 드는 거예요. 극복이 됐다는 느낌이 들면서 또한 내가 동시에 이만큼 지식을 얻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취감까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극복을 했어요. 역시나 모든 이 자사고 친구들의 인터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계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친구들은 되게 공통적인 아웃풋을 보여주거든요. 바로 더 인풋을 한다. 대부분 사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어려움이 느껴지거나 한계가 느껴지면 대부분 이제 처음 생각하는 건 회피를 좀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뭔가 자기 합리화 뭐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학업 역량이 좋은 친구들이나 특히나 전자사를 가는 친구들은 어려움과 한계가 딱 목도가 됐을 때는 뭐 한다? 오히려 더 노력한다. 아니면 더 인풋을 투입한다. 그럼 어떻게든 아웃풋이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면접의 또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 면접 날 어땠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면접 전날에 어떤 걸 했고 면접 당일에 어떤 식으로 면접을 준비를 했는지 한번 잠깐 얘기해볼까? 저는 면접 전날에는 평소 하던 것과 정말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부모님께 면접 질문 받는 것도 똑같고 선생님께 받은 코멘트를 정리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잠도 똑같이 잤어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말하기 연습을 하지 않고 정말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감이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담감이 낮아지면은 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느낌이 딱 들어요. 맞아. 그래서 그 머릿속에 있던 지식들을 굉장히 술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면접장을 가면은 직접 내가 가고 싶던 학교가 그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면은 그 학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지만 저는 부담감과 긴장이 없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내가 갔던 학교가 이런 모습이구나. 꼭 오고 싶다. 이 마인드로 면접장에 들어갔던 것 같고 오히려 그냥 똑같이 면접 전날에도 평소 다르지 않게 생활하는 것이 저는 긴장감과 부담감을 낮춰주는 방법이라고 더 생각해요. 그럼 이제 면접에 들어갔을 때 면접 질문이 어땠고 그 다음에 대답을 어떻게 했고 면접관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면접장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볼까? 일단 제가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는 선생님들이 되게 분위기를 잡고 계셨어요.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를 내고 계셨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위압감을 아주 약간 받았어요. 하지만 정원생께서 파이널 수업 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긴장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다 상세하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네, 참 제가 잡스러운 것도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딱 그게 생각이 나면서 멘탈을 다잡을 수 있었고 이 분위기에 쫄지 않고 나는 계속 웃는 얼굴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딱 면접 질문을 받는 순간 여기 위에 있죠? 종이가. 종이가 딱 있고 뒤집으면 면접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모원쌤과 반년 동안 함께 했던 게 이 질문 하나로 내 운명을 결정짓는구나 이런 질문이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 궁금한 마인드를 가지고 딱 질문을 열었고 3번 다 정모원쌤께서 내주신 질문이 아닌 완전 처음 보는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릿속에 넣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술술 유연하게 저는 나름대로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면접장에서 분위기랑 이런 거를 잘 통제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하는 면접 수업에서 하고 있는 선생님이 내주는 질문은 실제 면접장에서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데
같은 질문이 하면 오히려 그게 드라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 준비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그 과정이 아니라 이런 스타일의 면접 형태에 익숙해지는 것 하나와 그리고 이런 어떤 면접 질문들을 통해 계속 내가 배경 지식을 열심히 채워서 결국은 어떤 질문이 나오든 나의 지식을 구조적 말하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실상 이제 속된 말로 피지컬 자체를 키우는 뭐 약간 이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가 이때까지 준비했었던 질문과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이 나오더라도 아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과 그리고 구조적 말하기와 그리고 면접 상황에서의 대처력 같은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원활한 면접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붙었죠. 네, 그래서 입학을 하기 전 겨울방학 때는 조금 뭘 해봤었는지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볼까? 겨울방학에는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저 혼자 외대부고를 씹어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방학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저는 수학에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엔 이공계 계열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수학, 과학에 굉장히 내신 따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수상과 수어를 한 번 더 다지기 시작했어요. 수상, 수화만 정말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도 가니까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또 나오면서 약간 학업 스트레스가 적어진 느낌도 없잖아 받을 수 있었어요. 또 저는 영어도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아무래도 전자사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영어나 언어적 측면에서도 능력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기사를 보기도 하고 또 수능이나 모의고사들을 굉장히 많이 풀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개 과목이 어느 정도 기초가 쌓여 있으니까 학교 생활이 은근히 편해졌어요. 약간 내가 학교를 즐긴다는 생각도 나기도 하고 약간 학업적 스트레스도 많이 없고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수학이랑 영어 한 거는 되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외대부고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외대부고 생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질문은 입학을 하기 전에 생각했었던 거와 일치하는 부분과 입학을 하기 전에 생각했었던 부분과 약간 다른 부분? 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일치하는 부분으로는 일단 학교 생활에 굉장히 만족한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기대하면서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었거든요. 제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동아리에 가가지고 제 지식을 뽐낼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설레고 그것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되게 기대가 됐었거든요. 아마 중학교 시절에는 이 지식을 풀 데가 없으니 엄청난 외로움과 답답함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얘랑 같이 장수왕이랑 다리우스 얘기를 해주겠어. 아무도 안 해주는데 이 학교에 들어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통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난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역량이 좋은 친구들한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동아리 활동에서 뭐 발표도 하고 뭐 자료도 찾다 보니까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 지식이 배로 더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얻었다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서 동아리에 만난 친구들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고 말도 굉장히 잘 통하는 친구들이라서 취미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로서 굉장히 큰 행복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들 학업 관계로 되게 학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입학을 하기 전과 입학을 하고 나서 이건 약간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구나 싶은 부분이 있다면? 크게 제가 생각했던 것 다른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골라봐서는 기숙사 생활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처음 룸메를 정할 때는 가나다 순으로 룸메를 정해요. 혹시나 안 맞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수면 패턴과 생활 패턴 등이 안 맞는 친구가 만나면 좀 골치가 아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생활 패턴이랑 수면 패턴이 굉장히 잘 맞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입학 전에는 걱정을 했는데 입학을 하고 나니 기숙사 생활이 좋더라. 기숙사 생활에 관해서 아무래도 살면서 처음으로 타인과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르게 기숙사 생활이 너무 재밌고 정말 친구들과 합숙 생활하는 것 같고 너무 만족도가 좋은 거예요.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그래도 좋기 때문에 다른 점으로 굳이 뽑자면은 이걸 뽑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외대부고에 사고 있는 수업 관련된 거 하나, 수업 외적인 거 하나 한번 얘기해 볼까? 수업에서 관련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정규 수업 시간에서 영어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영어 선생님들께서 한국어를 하지 않으세요. 오직 영어로만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또한 수행평가가 영어로 발표를 하는 것이 있어요. 5번을 채워야 수행평가 만점을 받는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영어적 말하기 능력이랑 듣기 능력이
동시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바로 모의고사 수능 성적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수능 영어 듣기에서도 굉장히 잘 들릴 수가 있고 지문을 읽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른 공부 안 해도 그 영어 수업만을 바탕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거 보고 영어 수업으로 따라가기 힘들지만 결과가 굉장히 좋구나 느꼈기 때문에 영어 수업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단순히 내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 향상에도 일반 지금 교과 수업이 도움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영어 수업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업이에요. 해외 논문 같은 데서 따와서 이걸 시험 범위로 내는 선생님도 계시기도 하고 뉴스 같은 데서 찾아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힘들긴 하지만 이 지문들을 보고 수능 모의고사 지문을 보면 굉장히 아가같이 느껴져요. 너무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의도하지 않게 향상하고 싶지 않아도 수능 성적이 올라가요, 이게. 아, 너무 웃기다. 향상하고 싶지 않아도 성적이 올라가? 너무 웃기다. 오케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영어 수업이 인상 깊다고 생각해요. 그럼 수업 외적인 활동이나 어떤 프로그램들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걸 하나 얘기해 본다면? 프로그램 중에서는 저는 소디포라는 외대부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소디포라는 프로그램은 하루를 정해서 총 2교시 동안 진행이 돼요. 7교시, 8교시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은 독서 토론 프로그램이에요. 총 4, 5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책을 정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부분을 보고 느낀 점을 저 친구는 이렇게 느꼈구나 라는 걸 비교해보면서 제 생각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약간 학술적 교류를 의미하기도 하고 저는 이 학술적 교류 때문에 외대북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소디프로 했었던 책이 뭐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소리보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비판을 하는 토론을 해보기도 하고 법에 관해서 이 법을 우리가 심판을 해보는 그런 식의 토론을 진행해보기도 했었어요. 이 토론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또 친구들도 큰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소리보 프로그램이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외대부고 생활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권지호에게 중학교 3학년 때 전공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였는지 공식 질문을 또 이때쯤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호원쌤은 제 인생의 지주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 명언 많이 나오네. 오케이, 좋아. 이유는? 제 중3 때는 정말 외대부고만을 보고 이 학교가 아니면 죽는다라는 마인드로 입시에 임했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다들 이렇게 또 배수의 진을 쳐요. 제 입장에선 정말 간절했고 제 인생의 전부가 외대부고였는데 그 외대부고를 가기 위해서 발판을 놓아주신 분이 바로 정권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면접 수업 외적으로도 정말 인생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를 제가 얻었다고 느꼈어요. 이 면접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대입이나 또 다른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지식을 선생님께서 쌓아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준비하는 학교에서 떨어지더라도 정말 인생에서 큰 경험,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인생의 지주니까 또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3 입시 경험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입시 경험이기 때문에 지호처럼 굉장히 이제 막판에 가게 됐을 때는 감정에 크게 휩싸이게 되거든요. 지금 이 친구도 얘기했지만 안 되면 죽는다. 나는 여기 꼭 가야 돼. 뭐 약간 이런 배수진을 좀 치게 돼요. 애들이 어쨌든 아직 어리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아직은 조금 덜 되는 나이이고 그리고 또 너무 학교를 가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수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발전을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하고 케어하면서 입시를 조금 건강하게 치르게끔 하는 게 또 저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외대부고를 생각하는 중딩 꼬꼬마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일단 외대북을 준비하는 중학교 후배들에게 말을 해보자면 한번 결정을 하셨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아니,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 그 정도의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어떤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굉장히 좋아요. 애들 성심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착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은 괜히 저까지 심신 안정이 되는 아, 거기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건조는 심신 안정이 되는구나. 학업뿐 아니라 사회성까지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외대부고 오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대북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나 자질 같은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 강한 멘탈이 영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대부고 오면은 정말 내신 경쟁력 상상 이상으로 초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부를 누가 잘하냐 못하냐가 등급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멘탈이 강하냐로 결정을 짓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고, 하지만 누가 더 이 고난을 견디냐, 이 차이가 바로 등급과 대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큰 멘탈을 가지고 강한 멘탈을 가진 태도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작년에도 경쟁률이 너무 높았고 올해는 또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외대부고의 권지호 학생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외대부고 전반의 입시 준비 과정과 외대부고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뭐 전국권 자사고 친구들과 인터뷰를 저도 하면서 여러모로 또 이 학교들을 쓰는 친구들한테는 참 공통적 특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이 인터뷰 내용이 앞으로 외대부고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역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